근데 경찰차 소리가 나는데 잠이 깨지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문 둥둥둥둥 두드리는데 나는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양한서희TV의 한서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분 모르면 간첩이에요. 저희 탈북민 38,000명 중에서도 이름만 대면 아는 바로 백미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미경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백미경 씨는 여러분들이 뭐 말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탈북민의 트로트 대선배이십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왔을 때 트로트 가수다라고 하면 백미경 언니. 아, 진짜요? 멋있다. 어머, 근데 영광이에요. 너무 또 놀랐던 게 있었어요.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다 제 주변에 좀 또 먹지 못해서 키도 작고 마르고 했는데 언니는 키가 와 너무 크신 거예요. 이렇게 늘씬하시고 이런 분 북한에서 보기 드물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 진짜 맞나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네. 조금 별종이긴 하죠. 키가 네. 좀 크긴 하죠. 다들 네. 안 믿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말 샥 이렇게 하고 안 하면 안 입만 믿는 다물고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데 네. 입만 닫으면 강남이라고 입 열면 북한에 맞네. 강남 스타일에서 북한 스타일로 바뀝니다. 네. 입만 열면. 일단 저희 채널에 나오셨으니까 네. 언니의 탈북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요.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가수로 활동하게 됐는지, 왜 북한에서 탈북을 했을까? 이 정도의 외모와 키면 북한에서 굉장히 중앙예술단에 뽑혀갈 수 있는 정도의 네. 키와 이 인물을 지니신 분이 왜 탈북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예, 한결같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참 먹고 사는데 거의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네.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는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고난의 행군이었죠. 그때는 공연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북한은 증명서를 내야지, 쉽게 말하면 비자를 받아야지 한 국내에서도 다닐 수 있는데 우리는 공연 저는 하고 다니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특혜가 있다 보니까 남들이 안 하는, 먹고 살려다 보니까 달러 장사도 하고 달러 장사하다 보니까 좀 돈이 좀 부피가 있다 보니까 금 장사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금은 나라의 자산에 손을 대는 역적이에요. 역적. 해서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그게 돈이 자꾸 크게 되니까 돈의 쩐의 맛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 생겨서 보유부에서 보유부의 내사라는 거는 바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모르게 나를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거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날 밤으로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이면 당장 잡혀서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들어가면 총살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도망 오다 보니까 대한민국까지 온다고 생각은 전혀 못하고 하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너무 행복해 스마일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그러면? 북한을 떠나올 때는 97년도였어요. 97년도. 그러면 언니를 보면 이런 키와 외모에 노래도 북한에서 했었고 뭐 중앙예술단에 갈 법한데 중앙예술단은 왜 안 갔어요? 갈 법도 했죠. 네. 근데 우리 아버지 쪽에 네. 할아버지가 여기 마산 출생이시고 남한 출신이신 거예요? 경상도 마산. 오. 예, 그러고 그때는 저는 어릴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네. 중앙당 옷가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네. 옷가 안에 김부자들이 케어하는 모든 네. 수단이 옷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근데 네. 중앙당 옷가 할 때 네. 그거 전혀 모르고 있다가 15, 16살 때 전국을 오바서 올라가면서 좀 나는 평양에 올라갔구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7남매 중에 3사람이 행방불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은 도장이 찍혀서 내려온 거를 그때 알았죠. 그러면서 네. 평양은 내가 갈 수 없구나, 중앙을 갈 수 없구나를 그때 16살 때 모든 게 내려놓게 되면서 대한민국에 말하면 우울증 같은 게 오고 다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범생이었는데. 나는 왜 갈 수 없지? 나는 왜 발전할 수 없지? 이런 자괴감이 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막 어릴 때부터 뭐 북한은 그 선동 수단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6살 때부터 뭐 꽃봉오리 방실 노래부터 하다가 보니까 노래로 나는 크게 될 사람이다. 평양을 꼭 가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우리 때만 해도 보천복, 경무악단 네, 무슨 그쵸. 막 있을 때 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목표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에 좌절을 하고 범생이 갑자기 막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막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래서 결국 그냥 열심히 살면 안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네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기보다는 그때 16살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고난의 행군 94년도 지나면서 선전대 활동을 막 하던 때에 고난의 행군이 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돈이 되는 걸 알고 돈이라는 게 먹고 살만 해도 돈이라는 건 좋으니까 하게 됐는데 그쪽을 그렇게 크게 갈 줄은 몰랐죠. 정말 출신 성분은 정말 없어져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떤 재능과 그 사람의 자질과 이런 것만 보고 정말 그 꿈을 펼쳐야 되는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그 출신 성분 때문에 나도 모르는 친척 때문에 내가 그렇죠. 보지도 못한 사람들 때문에 북한에서는 내 꿈을 펼칠 수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아 세상이 너무 행복해요. 차라리 그때가 잘 됐다. 갔으면 어떨 뻔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북한에서 그냥 뭣도 모르고 그렇죠. 노래하고 그, 있었을 그 텐데 지옥에서 그냥 살고 있겠죠. 전화위복이 됐네요. 맞아요. 그야말로.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제 오게 됐잖아요. 순탄치 않은 탈북의 길을 걸었을 것 같긴 해요.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과정 어느 코스로 오고 얼마 만의 기간이 걸렸었나요? 한국으로 온 게 아마도 난 한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올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목숨을 건지려고 탈북을 밤에 1시 넘어서 도주를 했고 중국에 와서 살면서 돼지밥도 옥수수 들어가 있고 나달 들어가 있는 거에 좀 놀랐고 식구들 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불같이 했죠.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다 와야 되겠다. 어쨌거나 배부리 먹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식구들도 가족 단위로 오다 보니까 한 3년 걸려서 중국을 다 와서 가족들을 중국으로 다 데려왔어요? 엄마 아빠부터 큰 언니 식구부터 둘째 언니 식구부터 오빠네 내외까지 조카들까지 다 오다 보니까 11명 나까지 12명 이렇게 와서 살면서 좀 자리를 잡고 살다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국에서는 신분이 온전한 신분이 아니고 거짓 신분을 살다 보니까 늘 위험하다는 생각을 늘 했고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인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을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국을 와서 또 11식구 또 다 모시고 오는데 몇 년 또 걸렸고 11식구를 또 중국에서 또 다 탈출시켰어요. 그럼 그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언니가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그때 어떤 루트와 어떤 생각으로 오게 되셨어요? 한국을 목숨 걸고 한번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제일 처음에 연변에서 살면서 중국어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연변도 중국어는 동사 같은 건 다 중국어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조그마한 백화점인데 2층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코너에 도는 그 남성 기성복을 파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2층에서는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게 말을 일단은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얼마냐는 알아듣겠는데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계산기에다가 두드려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돈 계산하면 쎄쎄만 얘기하고 감사합니다만 하고 이렇게 했을 때니까 그 층에서는 다 알았죠. 북한 사람이라는 걸. 그래도 남한테 뭐 믿게 안 하니까 해도 안 끼치고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살았는데 우리 사촌들 지인들 소개로 해가지고 상해를 들어가면서 옷가게를 또 상해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많은 돈을 벌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많이 알려지는 상황이 되고 그 옷가게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2층에 나를 알았던 친구가 나를 보는 순간에 나는 그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도 나를 당연히 알죠. 그때
백미경이 아니고 상해에서 본 백미경은 너무 다른 세계의 백미경이다 보니까 셈이 났나 봐요. 북한에서의 백미경과 중국에서 본 백미경은 너무나도 그렇죠. 능력이 달라. 그리고 연변에서 금방 와서 연변에서 눈치만 보고 겁나고 겁에 질려 있고 이런 주눅이 들어있는 백미경과 상해에서 내 능력대로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사는 백미경이 다르니까 셈이 나서 계속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나를 알아봤을 텐데 내가 알아봤는데 그 친구가 나를 뭘 알아볼 이유는 없죠. 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2시에 경찰차 소리가 나는데 그 119 병원차 소리도 우리는 경기를 일으키며 살았어요. 그렇죠. 중국에 있을 때는. 근데 경찰차 소리가 나는데 잠이 깨지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문 둥둥둥둥 두드리는데 나는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자다가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입고 2층에서 뛰어내려서 우리 문을 두드리니까 어차피 문제 있구나 하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동생네 집에 있으면서 아 내가 빨리 한국을 가야 되겠구나. 이게 중국에서의 돈 벌고 능력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그때 절실히 느끼면서 한국을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국을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나.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인들한테 물어서 청도에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의 여권을 2006년도 그때만 해도 지금은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서 있잖아요. 그때는 여권이 도장 찍혀져 있는 여권이었어요. 해가지고 그 여권을 돈 주고 500만 원 주고 돈 주고 사가지고 상해에 다시 와서 잘 아는 지인한테 줘서 머리 바꿈 사진을 얼굴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나는 얼굴 바꿔가지고 한국을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들어온 케이스예요. 슬프네요.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우리 여권을 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권에 그걸 만들어서 통과할 때 얼마나 가슴이 불법 해가지고 두근거렸을까요? 그때 상해에서 여권을 받아줬는데 여권에는 내 사진이 있는데 이게 믿기질 않아가지고 이 여권 가지고 도대체 쓸 수 있는 여권인가 보자 하고 해남도를 들어갔어요. 그래요? 사마, 싼냐 해남도를 들어가서 거기서 한국을 들어왔는데 비행기 타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우와,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갔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생겼네. 한국 들어가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겠다.